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상속세 앞부분을 좀 공부했습니다. 뭐 공부하셨죠? 예.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그렇죠? 비과세 빼주고요. 그 다음에 사전증여재산 더했더니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해석하면 좀 편하냐? 순상속재산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했네요. 그래서 순상속재산 구한 다음에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이 상속공제입니다. 여기에 별표 한 3개 치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부분을 빼줍니다. 뺀다는 게 뭐예요? 공제죠. 자, 어떤 것을 빼느냐? 가장 중요한 거 빅3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괄공제 5억입니다. 일괄공제는요, 비거주자가 아닌 한, 비거주자는 이제 2억만 빼주고요. 거주자라면은 기본적으로 5억 원은 무조건 차감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뭐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인적공제에서 5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한 95% 정도는 이 일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5억 원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5억 원이면 5억 원 일괄공제하니까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배우자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계시다면, 생존에 계시다면 그 시점에서 또 기본적으로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30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주느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우리 민법상으로 정한 그 법정 지분 아시죠?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했죠. 배우자는 1.5, 다른 모든 상속인들은 1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1명이다. 그럼 배우자는 2.5분의 1.5.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3.5분의 1.5.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4.5분의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 재산이 60억이에요. 그런데 애가 3명이에요. 그러면은 4.5분의 1.5가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1이죠. 4.5분의 1.5니까. 그러면은 60억에 3분의 1이니까 20억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로 20억을 받아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다 보니 25억을 받아갈 수도 있고요. 15억을 받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 이 20억하고 실제 상속분이 15억이면 둘 중에 작은 게 얼마예요? 15억이죠. 그럼 15억을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상속분이 25억이면 그럼 작은 게 20억이네요. 그러면 20억을 빼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상속분하고 실제 상속분 둘 중에 작은 걸 빼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좋은 전략이 하나 나오겠네요. 배우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얼만큼 가져가는 게 세금 절약에 가장 유리합니까? 그렇죠. 법정 상속분만큼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내볼게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20억인데요. 실제로 안 가져갔어요. 다 자녀들 나눠 가져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일까요? 5억입니다. 예, 최소 5억이라 그랬으니까. 심지어는요, 배우자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상속을 포기해버렸어요. 아니, 난 상속인에서 빠질래 해서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럼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일까요? 그래도 5억이에요. 즉,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생존해 있기만 하면 최소 얼마나 해줄 수 있다? 5억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이 100억이고요. 실제 상속분은 120억이에요.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30억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케이, 이 정도면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일괄공제 5억 빼고요. 배우자 상속공제도 최소한 5억 뺀다고 하니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10억 정도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하면은 10억을 빼주니까 상속세가 없는 거죠. 다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요.
순금융재산이, 여기서 말하는 순금융재산이란 건요, 금융회사에 뭐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곳에 맡긴 돈에서 또 이런 데서 대출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금융부채를 뺀 걸 말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 예금이 10억 있는데 나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서 3억 원 빚지고 있어. 그러면 순금융재산 얼마예요? 7억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순금융재산입니다. 이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까지면 전액공제를 해줘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빚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신 예금 다 합치니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500만 원 아버지 상속 재산이죠. 그런데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1,5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융재산이 2천만 원 될 때까지는 세금 안 낸다 이겁니다.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2천만 원을 공제해 준다. 아버지 통장을 열어봤더니 얼마가 있었다고 할까요?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8천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공제를 2천을 해주는 거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실제로는 6천에 대해서 세금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다. 좀 많으시네요. 특히 여기에는요. 보험금이 아까 왜 우리 간주상속자산에서 지난 시간에 보험금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보험금이 5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5억 원의 보험금 상속자산에 포함되고요. 5억 원의 20%인 1억 원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억만 과세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한도라는 게 있어서 순금융재산이 10억 원 위면 10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 해줍니다. 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2억 빼고 8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10억 원이면 2억 원은 빼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찰은 순금융재산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최대주주 주식.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회사 오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회사 지분을 뭐 100% 갖고 있겠죠. 예, 요런 거는 금융자산으로 안 봐요. 원래 주식은 금융자산인데 이제 최대주주 주식 지분은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예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뭐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자산 상속공제 요거 세 개는 금융자산이 아예 없는 분 안 계실 테니까 예, 요거 세 개는 웬만한 피상속인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적용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 것들이 뭐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 상속공제 뭐 이런 것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들어갑니다. 6번은요. 지금 우리가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세표준. 네, 과세표준은 1번부터 5번까지 계산한 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었죠. 공제 빼면 과표. 네, 그래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채무 빼고요. 사전증여재산 더하면 과세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공제를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까지 왔으면 세금 계산 거의 다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재산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많은 분 아니라면 아마 이럴 겁니다. 이 표 보시면서 본래 상속재산에서 부채 뺍니다. 그럼 이게 그냥 대부분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차감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셋! 예,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상속세 자진 신고할 때요. 뭘 신고하는 거냐면 그 양식을 보시면요. 과세표준 신고예요. 왜? 과세표준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뭐 자동으로 다 계산되니까요. 예. 자, 그럼 과표 다음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세율. 자, 세율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곱하기 상속세율입니다. 참고로 상속세율하고 증여세율은 똑같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1억까지는 10%고요.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고요. 30억 원이 넘어가면 50%입니다. 그런데 옆에 꼬리처럼 붙어있는 누진공제액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 상속세율을 보셨으니까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어떤 고객으로부터
이제 상속세 계산을 해드리는데 공제 빼고 다 계산했더니 과표가 50억 원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50억 원. 과표가 50억 원입니다. 공제 다 뺀 게. 그러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쯤 나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표처럼 50억을 나눠야 돼요. 1억까지는 10%라고 했으니까 그 구간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1,000만 원입니다. 1억에서 5억까지는 4억이죠. 4억의 20%는 8천만 원입니다. 5억에서 10억은 5억이죠. 5억의 30%는 1억 5천입니다. 10억에서 30억까지는 20억의 40%는 8억입니다. 30억에서 50억까지는 20억이죠. 여기에 50%는 10억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더하기 8천만 원 더하기 1억 5천 더하기 8억 더하기 10억 원. 이 5단계를 쫙 합산을 하니까 얼마가 계산되냐면 20억 4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복잡하죠? 그리고 계산하다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한 번에 간편하게 하라고 도와주는 금액이 바로 누진 공제액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표 한번 보세요. 자,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50억 원이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5구간을 다 계산해도 됐지만 귀찮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50억 곱하기 50% 계산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누진 공제액을 빼주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똑같죠? 20억 4천만 원. 여러분은 5단계로 계산해서 합산하시겠습니까? 누진 공제액을 활용해서 한 번에 계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누진 공제액 활용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죠. 예, 그래서 많이 보시다 보면 누진 공제액을 이제 외우게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주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국세청에 내야 되냐? 아, 그건 아닙니다. 예,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9번이 뭐냐면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아, 물론 세액공제 말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아주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신고세액공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나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만큼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세금 이렇게 낼 겁니다라고 내가 손들고 먼저 신고를 하면, 어휴, 미리 얘기해줘서 고맙네요. 좋습니다. 혜택을 좀 드리죠. 하면서 3%를 빼줍니다. 세금을. 예, 이거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하고요. 언제까지 그럼 신고하면 됩니까?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 15일 날 상속이 개시됐다. 그러면은 7월 말일부터 8, 9, 10, 11, 12, 1.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고요. 상속은 6개월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몇 퍼센트 빼준다고요? 3% 빼줍니다. 그 다음 증여세액공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말씀드렸죠. 사전증여재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증여한 거 합산한다 그랬고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거는 5년 합산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면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냈던 증여세를 빼줍니다. 그래서 그때 냈던 산출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게 바로 증여세액공제입니다. 요거는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단기 재상속공제. 아, 이거 조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을 겸해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슬프셨던지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을 때 이미 상속세를 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내야 돼요. 아이고,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줍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또 재상속되면 1년 이내 재상속이 일어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100% 빼줘요. 그 재산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해서. 1년에서 2년이면 90%. 이런 식으로 1년 지날 때마다 10%씩 쭉 차감해서 9년에서 10년이면은 10%를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일어나서 상속받은 재산이 또 상속이 일어나면 일정 부분은 빼준다. 1년 이내 재상속이 일어나면 다 빼준다. 이게 바로 단기 재상속 공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보통 분들이 현실적으로 다들 적용받는 것은 첫 번째 거, 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모두에게 적용이 될 거고요. 뭐 증여세액공제나 단기 재상속 공제는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표 다시 보면서 한번 리뷰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납부할 상속세액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총 상속재산가액 세 가지 있었습니다. 본래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여기에서 비과세고 채무를 뺍니다. 그리고 미리 줬던 증여재산이 있으면 합하죠.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속세 과세가액, 편하게 순상속재산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빅3가 있다 그랬죠.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에서 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요거를 빼주면, 공제 빼면 뭐라고요? 과표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 그런데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세율을 곱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액공제 제일 많은 게 신고 세액공제 몇 퍼센트? 3%.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 빼줍니다. 그게 바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복잡하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적용되는 부분만 따져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서 아버지 부채 빼고 공제 빼고 여기에 세율 곱하면 그게 거의 상속세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증여세는 좀 더 간단하거든요.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